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올림피아드 수학 현혜균입니다. 오늘의 강의 차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도형에서 이제 예제 7번과 12번 사이를 오늘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P는 정사각형 A, B, C, D에 있어서 그 원 외접원 위에 있는 P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이제 난잡하게 그었는데 PB분의 PA 더하기 PC, PA 더하기 PC 값이 일정한 값임을 증명해봐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기 풀이에는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배운 것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좀 노가다로 풀었습니다. 우리는 45강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공식들을 배웠습니다. 44강에서 우리는 이제 45강 톨레미 정리, 심슨의 정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쭉 메넬하우스 정리, 이렇게 파스칼의 정리, 데자르그 정리 이런 것들을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들 중에 무엇이 있는지가 이제 출력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톨레미 정리로 간단하게 이 값이 일정한 값을 가짐을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원 O와 원 O의 외부에 있는 AB가 주어져 있다. 그러니까 O가 이렇게 돼 있는데 AB가 뭐 이렇게 주어져 있답니다. BA 이렇게 점을 주어져 있으면 A를 지나게 이렇게 할선을 이렇게 그은답니다. 그러면 이 점을 MN 이렇게 잡았을 때 이제 이 MN은 막 움직이는 것이죠. 할선이니까 A하고 B는 고정되어 있는 점입니다. 이럴 때에 요 MN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요 A하고 이제 MN을 이렇게 바꿈으로에 따라서 그럴 때에 요 M하고 N 그리고 이 B를 지나는 이 원을 이렇게 그어보면 언제나 이 원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답니다. 그 점이 어딘지를 밝혀봐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좀 신기하죠? 자, 여기서 보면은 원을 이렇게 이제 두 개를 그어서 만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요 점 P를 지나게끔 선을 두 개를 이렇게 긋고 요거를 요렇게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하면 요 이루어지는 요 각도가 항상 요 직선 요 두 개에 관계없이 이 각도가 항상 일정함을 보여봐 이렇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요 파트가 일정한 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점이나 직선이나 도형이 막 변해도 어떤 값을 일정하게 갖는 각도, 길이, 지나는 정점 이런 것들이 존재함을 보이는 챕터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원 O의 일부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점을 이렇게 P를 지나게 A, B를 이렇게 긋고 물론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점을 C, O, D 이렇게 그었을 때 각 2분의 AOP 요 각도의 절반을 탄젠트에다 집어넣고 또 BOP BOP 요 각도의 절반을 탄젠트에다 집어넣어서 곱할 때 이 값이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져. 그러니까 요 AB가 막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막 움직였을 때도 C하고 D가 움직일 리가 없죠. 원과 P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중심으로 근 C하고 D는 고정되어 있는데 요 선이 움직인다. 다시 바꿔 말하면 요 AB가 많이 움직여도 요거의 절반 탄젠트, 요거의 절반 탄젠트를 곱하면 그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증명해봐. 이렇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자, 요 문제가 오늘 재미있는 문제에 해당되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러한 정사각형으로 생겨있는 일반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이 문제가 정사각형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요. 이 지도를 이제 크게 이렇게 확대를 합니다. 좀 더 크게 확대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을 텐데 이거를 이제 툭 던진답니다. 여기다가 그러면 이렇게 삐뚤어지게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도 여기 돼 있게 이렇게 비틀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확장되어 있는 지도 안에 있는 어떠한 위치와 요 원래 확장되기 전 조그만 지도에 있는 원래의 위치를 어딘가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바늘로 콕 찔러보면 이 큰 지도와 작은 지도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지점이 존재한다. 그 점을 찾아보고 작도해봐. 이렇게 나온 문제입니다. 이걸 선생님이 이제 다 안 읽고 해석을 했는데 이게 툭 던지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중랑구 뭐 중계동 뭐 어디다 무슨 건물이다. 그러면 이 지도에서도 그 건물을 나타내고요. 이 지도에서도 그 건물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찌르면 똑같은 위치를 차지하는 딱 그 위치가 존재한다. 그걸 증명해봐 라고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거를 이제 작도하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좋은 문제가 되겠고, 처음에는 과연 그럴까 하다가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제 그것을 증명하고 작도해 봐야 되겠죠. 자,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 문제의 그림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원이 이렇게 있다. 그리고 A, B가 이렇게 이렇게 줬다 이런 얘기죠. 그럼 중심이 이렇게 있답니다.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서 뭐 어떤 아무 점이나 잡고 아무 점에서 이 길이가 2등분 되게 요 정도 잡을까요? 요 정도에서 길이가 2등분 되게 그러면 요 선에 수직이 되게 이렇게 그어야 될 겁니다.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이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림 그리는 거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같게끔 요렇게 A, B 이렇게 O 요걸 MI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2등분 되게 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2등분 되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2등분 되게끔 만들어 봐라. 그리고 여기서 접선을 쫙 긋고 여기서 접선을 쫙 그어 봐라. 그랬을 때 요걸 연결하면 당연히 접선이니까 이 한 점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PI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PI는 금방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서 2등분 되게끔 이 CI와 DI를 막 조절해서 접선을 긋고 만나는 점을 PI라고 했을 때 그 수없이 많이 생기는 이 PI가 어떤 특정한 원의 일부에 있다. 그걸 증명해봐.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떤 특정한 점 O-에서의 거리가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거리가 같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정점을 구해봐. 이렇게 나온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천천히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그림에서 P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그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정사각형을 이렇게 내접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그림에서 주었기 때문에 A, B, C, D 이렇게 잡고 P를 아무렇게나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요 점선은요 문제를 풀라는 힌트를 준 것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아까 처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톨레미 정리라는 것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톨레미 정리라는 게 뭡니까? 여기다 조그맣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A, B, C, D 이렇게 하면 45 챕터에 있습니다. AC 곱하기 BD는 AB 곱하기 CD 더하기 AD 곱하기 BC 이게 바로 톨레미 정리가 됩니다. 45 챕터에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말하는 PA, PB, PC를 그어볼게요. PA, PB, PC를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본다면 그리고 이것도 AC를 이렇게 그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빨간 것과 노란 걸로 이루어진 사각형이 원에 내접되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AC 곱하기 PB는 AC 곱하기 PB는 AB 곱하기 PC 플러스 AB 곱하기 PC, BC 곱하기 PA 하겠습니다. BC 곱하기 PA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AC, AB, BC가 비율을 갖게 되겠죠. AC는 루트 2가 된다면 AB는 1이고 BC도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루트 2 PB는 PC 더하기 PA다. 이렇게 따라서 루트 2가 돼버리겠죠. PB, PC 플러스 PA.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값을 가짐을 증명하수가 루트 2다. 찾아내버렸다. 이런 얘기죠. 이때 우리는 이 P가 어디에 있다라고 특정하고 푼 게 아니죠. 지금 아무데나 있어도
적값이 루트 2를 가질 수밖에 없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면서 물론 이 풀이에는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온 것이 왜 배웠겠습니까? 이런 문제를 간단하게 풀고자 그런 어려운 정리들을 공부한 것이거든요. 만약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톨레미 정리가 떠올랐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공부를 잘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강의를 보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예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풀이를 계속 보면서 아이고 어렵네, 이런 보조선을 왜 그려, 막 이렇게 된다면 약간 반성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들어가서 또 복습하고요. 도형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은 처음에 이해는 잘 되지만 응용이 전혀 안 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출력이 전혀 안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8번 원 5와 원의 외부에 있는 아까 얘기 드린 겁니다. 이따 그림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B가 있고 여기에 A가 있다. 이럴 때 여기다 할선을 이렇게 MN 이렇게 주어라. 이렇게 주었을 때 이 B와 MN 그 세 점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어떤 특정한 이 노란 원이 어떤 특정한 점을 반드시 지나게 된대요. 이 MN이 아무리 바뀌어도 항상 특정한 점을 지나게 되는데 그 점이 어딘지를 찾아봐. 그 점이 존재하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물론 이제 여기서는 박명의 정리를 사용할 겁니다. 박명의 정리 여러분 기억하시죠? A, B, C, D, E 어떻게 된 겁니까? AB 곱하기 AC는 AD 곱하기 A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요.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아까 제가 그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B하고 A하고는 고정시키고 M하고 N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제 M하고 N은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랬을 때 BMN을 지나는 원을 이렇게 점선으로 원을 그려봤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분명히 이 M하고 N이 아무리 움직여도 AN은 이렇게 상수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지나도 이거 곱하기 이 값이 아예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을 보면 이 점으로 되어 있는 원을 보면 이놈이 뭐가 되냐면 AC 곱하기 AP가 여러분 돼버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게 AM 곱하기 AN, MN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수값을 갖는데 이렇게 바뀌어도 상수값을 갖는데 그 값이 AC 곱하기 AB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AB가 상수예요. A하고 B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므로 이 길이가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상수는 우리가 마치 5는 3x, 상수는 상수 곱하기 변수 이렇게 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AC를 모르겠다 이거죠. 그런데 마치 방정식 이것처럼 상수는 변수 곱하기 상수 1차 방정식처럼 AC의 값이 등장해버리죠. 다시 바꿔 말하면 AB상에 있는 일정한 값을 갖는 이 C라는 점이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상수다. 정해진 점이다. 그래서 이 점은 반드시 지나게 되는군요.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도를 할 때 아무렇게나 노란 선을 하나 긋고 BMN을 지나게끔 원을 그린 다음 A하고 B를 연결해 봤을 때 만나는 이 점은 MN이 아무리 해봐도 반드시 이 점만은 지나게 된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구나. 그 점을 작도할 수 있고 찾을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자, 평면 도형에서 일정한 값에 대한 문제에서 이제 항상 오늘이 주제가 이겁니다. 일정한 값을 갖는다. 막 움직였을 때 요거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그 연습 문제 1번에서 나오는데 그 연습 문제 1번을 풀고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요걸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원이 이렇게 있고요. 또 요렇게 있었을 때 요 점을 P라고 그러고 Q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요 P를 지나게 이렇게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다면 요거를 초록색으로 요렇게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이 막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이 P를 지나게. 그렇게 아무리 그 선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요 각도 세타는 항상 정해져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제 연습 문제 1번에 나온 건데 뭐 다음 강의에서 연습 문제 풀 때 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게 왜 그렇게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 선을 다시 이렇게 선생님이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 대신에 노란 선을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 값을 알파, 요 값을 베타라고 한다면 여러분 원주각이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두 각이 알파 베타이므로 나머지 각 하나 세타는 180도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보면은 마찬가지로 두 각이 알파 베타니까 똑같죠. 180도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죠. 따라서 아하 이 각도는 요 빨간 선이 이 P를 지나게 막 움직여. 아무리 움직여도 요 각도는 변화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습 문제 1번을 증명한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갔죠. 자, 이쪽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 또 하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선을 이제 두 개를 긋는답니다. 하나는 이렇게 긋고 나머지 하나는 또 이렇게 그어봐라. 그래서 원과 만나는 점을 두 점을 쭉 연결하고 요것도 쭉 연결해서 이번엔요 요 각도가 일정함을 보여봐. 챕터가 일정한 값이니까요. 요 각도가 일정한 값을 가짐을 보여봐 라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것을 요 Q를 이렇게 연결을 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 선을 가운데로 쭉 긋겠습니다. 이렇게 선을 가운데로 쭉 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편의상 요거를 알파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괜찮죠? 알파. 그러면 여러분 요 사각형이 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180도 마이너스 알파, 요게 알파가 되죠. 요거는 이제 세타라고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요게 알파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선생님이 여기를요, 베타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베타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봐도 요 원주각이 베타, 요 원주각이 베타니까 이게 베타가 되겠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언제나 일정한 값을 가짐을 아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딱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일정한 값이므로 너 세타도 일정한 값을 가져야 돼. 이렇게 증명한 것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 해놓고 나니까 쉽죠? 여러분. 예. 이렇게 바로 그 전에 거.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하면 또 안 됩니다. 그걸 해주고 나서 가져야 완벽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예, 10번. 원 O의 외부에 P가 있다. 원을 이렇게 그리고 뭐 외부에 이렇게 P가 있다는데요. 이렇게 P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A, B를 만나도록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리고 원 중심이 O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여기를 C, D 이렇게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어보겠죠. 그래서 2분의 AOP 요 각도의 절반 또 2분의 BOP 요 각도의 절반 요거를 탄젠트에다 넣어보면 그 값이 일정한 값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원주각에 대한 얘기고요. 또 탄젠트에 대한 얘기고 또 삼각형에 있어서의 닮은 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걸 통하면 쉬울 수 있습니다. 뭐 삼각비, 원주각, 닮은비 이런 게 들어가니까 벌써 좀 여러 개가 들어가죠. 그렇게 쉽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어렵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그어도 벌써
PAC하고 요 PBD하고 닮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전에 많이 공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다시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들 충분히 다 알 수 있는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요각도의 절반이 되다 보니까 요쪽으로 선을 이렇게 그으면 바로 이 각도가 각 AOP가 2분의 요게 알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왜? 중심각 원주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요 선을 이렇게 그어줘서 원주각으로 만들려고요. 요 각도의 절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원주각이 되겠죠. 중심각 원주각. 요 각도를 베타. 그러니까 각 2분의 BOP는 베타다. 이렇게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저 문제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여러분 탄젠트 알파 선을 이렇게 그어준다면 이게 당연히 직각이니까 탄젠트 알파는 AD분의 AC. 여러분 이해 충분히 되시죠? AD분의 AC. 탄젠트 베타 요 삼각형에서 본다면은 BD분의 BC가 되겠죠. BD분의 BC. 여기 딱 곱했을 때 뭐가 탁탁탁 지워져서요. 일정한 값을 딱 가짐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닮은 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각형, 요 삼각형과 전체 삼각형. 그러니까 삼각형 PAC와 삼각형 PBD가 닮았잖아요. 따라서 PC분의 AC. 자, 그러면서 PC분의 AC는 PB분의 BD. PB분의 BD가 됩니다. 여기서 P는 P끼리 이렇게 몰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PC분의 PB분의 PC 요게 이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BD분의 AC. 여러분 선생님이 금방 이렇게 하면서 왜 이걸 했냐면 44, 45 챕터 막 증명하면서도 우리가 이쪽으로요 AC, BD 요거를 새로운 방법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전략을 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방 이렇게 할까 하다가 요걸 보면서 요 BD를 밑으로 AC를 위로 해서 요 관계가 이미 P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삼각형 요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삼각형 PBC와 삼각형 이번엔 여러분들이 보면 PBC라는 삼각형과 뭐가 닮았습니까, 여러분? PAD가 닮았죠. PAD가 여러분 닮았습니다. 이해되시죠? D가 닮았습니다. 그래서 PBC니까 PC분의 PB분의 PC, PB분의 PC. 여러분 긴 선에서 이렇게 마치 사인 세타처럼 PB분의 PC는 PD분의 PA, PD분의 PA 이렇게 생기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조금 P자 안 나타나도록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D분의 AD, PD분의 AD. 그림이 좀 멀어서 이쪽으로 한 번만 더 와줄까요? 이렇게 가려고요. PD분의 AD 이렇게 가려고요.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러면 PB분의 PC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PD분의 AD, PD분의 AD는 빨간 걸로 PB분의 BC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러면 PB분의 BC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저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PD분의 PC, PD분의 PB는 AD분의 BC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AD분의 BC, 이쪽 보세요. AD분의 BC 이렇게 등장했죠. 그래서 따라서 AD분의 AC 곱하기 BD분의 BC는
몰고 가준 겁니다. 금방 우리가 바꿔준 거. PB분의 PC 곱하기 PD분의 P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게 지워지죠. 그래서 남은 거라고는 PD분의 PC, PD분의 PC가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일정한 값, PD분의 PC가 일정한 값이냐? 일정한 값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문제가 원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원 밖에 있는 점 P를 그렸습니다. 원에는 반드시 중심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P에서 중심을 지나면 C하고 D도 정해져 있습니다. A하고 B는요,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A하고 B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정해진 점 P, C, O, D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게. 이 말은 뭐냐? P, D가 뭐냐? 이 얘기는 P에서 C까지 거리에 반지름 2개 더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요거 더하기 반지름이 될 거고요. PC는요, 요거에서 반지름 뺀 것이 된다. 일정한 거리의 B가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와보라는 것이죠. 이제 여기로 와보니까 우리는 아하 그렇구나. 이 값들을 A하고 B하고는 절대 나타나지 않게 하는 것이 과제였던 것입니다. 아하, 그렇지. A하고 B는 막 돌아다니는 거니까 우리는 저 값을 비록 처음에는 A하고 B 글자가 나타나지만 최종적으로 정답을 할 때에는 A하고 B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래서 P, C, D, O만 나타나게 하면 이것은 일정한 값을 가짐을 증명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주 재미있는 문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까 여러분들 서두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정사각형 ABCD가 원래 이렇게 조그맣게 있습니다. ABCD. 이것을 축적이 다른 두 지도, 뭐 25,000분의 1 뭐 이런 거 막 있죠. 그렇게 좀 또 이게 늘렸습니다. 오히려 ABCD를 밖으로 이렇게 크게 늘린 겁니다. 밖에 것을 안으로 줄였다고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좀 보이기 쉽게 하려고 정사각형을 예로 든 겁니다. 다른 지도도 괜찮은데요. 축적이 다른 지도이다. 두 지도는 그림에서 같이 겹쳐져 있다. 이렇게 하나 툭, 그러니까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지 않고 온전히 덮여 있는 것입니다. 이게 49단원이 덮는 문제죠. 덮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 덮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49단원에서는 충분히 공부를 할 겁니다. 이렇게 완전히 덮여졌다고 하자. 작은 정사각형이. 그랬을 때 작은 지도에 큰 지도의 O1과 합치되는 완전히 똑같은 위치를 나타내는 점이 그런 O가 있다. 이 점들은 모두 지구에서 동일한 위치를 표시한다는, 이걸 뭐 지구의 그 지도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도에서, 지도라는 말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도에서 동일한 위치를 표시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작도하여 그림을 찾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적이 다르게 정확하게 똑같이 줄어들게 축적이 다르게 축소 또는 확대해 가지고 한쪽에 완전히 덮여지게 이렇게 툭 아무렇게나 던지면은 완전히 바늘로 이렇게 콕 찔러 보면 똑같은 지역을 나타내는 두 지점이 존재하는데, 한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 지점을 찾는 그러한 방법이고, 또 그 지점이 있다. 그리고 또 찾아라.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처럼요. 이렇게 좀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 지도에서 요 그림하고 똑같이 선생님이 그림 그리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뭐 똑같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여기를 좀 돌았다고 생각해서 A, B, C, D. 여기가 A, B, C, D인데요. 여기는 A, B, C, D라고 하면 조금밖에 안 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확 돌았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A1, B1, C1, D1 이렇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점이 대체 어디지? 라고 하는 것을 모르긴 하더라도요. 4개의 점만은 확실합니다. 왜냐? 요 A1, 이 끄트머리에 있는 점이 요 A가 A1으로 갔다 또는 A1이 A로 갔다. 이건 분명한 거죠. 끝에 있는 지점이 끝에 있는 지점으로 간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또 요 B1이 B로 이렇게 온 것만은 확실하다는 얘기죠.
그렇구나. 그러면 추정, 우리는 그걸 불편 추정, 통계학에서 자주 나옵니다만 추정, 대충 그 점이 요쯤 될 것 같아라고 선생님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대충 요 정도 잡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잡았어요? 여기가 아니고요. 조금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대충 이 점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까? 아니라고요? 왜 이 점을 잡았냐면 분명하게 요 빨간 점이 빨간 점과 대응되고 요 초록색 점이 초록색 점과 대응이 됐을 때 우리는 요거를 요렇게 해 본다면 분명히 요 O가 삼각형 A1OB1하고 삼각형 AOB가 완전히 닮은 꼴일 겁니다. 축적이 됐다면 이 삼각형이 요 작은 삼각형으로 축적된 것이고 요 삼각형이 요 큰 삼각형으로 확대된 거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점이 아닐까라고 불편 추정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추정이 대충 이 점이 아닐까? 하지만 아직은 못 찾은 겁니다. 대충 이렇게 찍어놓고 그 점일 것이다. 그 점이야. 찾았지?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구나. 이 전체 사각형이 이 조그만 사각형으로 축소됐다면 또는 확대됐다면 작은 것이 확대됐다면 요 놈이 이쪽으로 왔고 이 놈이 이쪽으로 온 걸 지도의 양 끄트머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꼭지점을 알잖아요. 그래서 요 점일 것이다 라고 대충 알 수가 있겠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각도가 알파라면 당연히 이 각도가 알파라야 됩니다. 이 각도가 베타라면 당연히 이 각도가 베타라야 됩니다. 물론 이 각도 같아야 되고요. 여기까지가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도가 알파가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여러분 이 선을 한번 이렇게 연장을 해봅니다. 이렇게 연장을 해서 P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왜 연장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OP를 놓고 봤을 때 이 OP를 현으로 했을 때 마치 요 각도가 알파, 요 각도가 알파 마치 원주각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요 P, O, B, B1을 지나게끔 원을 이렇게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는지 알겠죠?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그랬다고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O는 못 찾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원에 뭐 점이 한두 개입니까? 여전히 O를 찾을 수는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 O를 찾는 방법을 또 더 살피러 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이걸 내가 베타라고 말했습니다. 이 각도를 베타라고 말했습니다. 뭐 너무도 많이 해온 얘기이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들 눈이 번쩍 뜨이죠. 왜요? 이게 베타이면 이게 180도 마이너스 베타입니다. 이게 베타이고 이게 베타입니다. 이 말은 바로 요 사각형이 이 사각형이 원에 내접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점을 지나게 원을 그릴 수가 있구나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완벽하게 점 O를 찾은 것이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O라고 대충 얘기했지만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우리는 불편 추정하게 추정을 했지만 그것을 O라고 안 찍어놓고 이제 찾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왔다. 다음에 여기다 사각형을 이렇게 삐뚤렸다. 그런데 A1, B1, C1, D1이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가 A, B, C, D다. 뭐 축소했다, 확대했다 똑같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 아무데나 해서 P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아까 얘기처럼 P 아까 삼각형 그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 P, B1, B를 지나게
원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삼각형을. 요 삼각형을 내접시키게 원을 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원을 그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O는 찍지도 않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불편 추정만 해봤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요거를 지나게, 여기 아니죠. 요거를 지나게 원을 그려버린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원을 이렇게 그렸다라고 한다면 너가 O잖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까는 O라는 것을 추정하고 이제 이렇게 도형이 생긴 것을 말했지만 지금은 O는 아예 하지도 않고 찾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하 그런 점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했지만 존재한다는 걸 보였고 또 그 점을 찾는 것 증명하고 작도까지 이렇게 해버리게 됐다. 그러니까 요 점을 아까는 우리가 이 점을 이용을 했지만 이제는 이 점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AP A1PA를 지나는 원을 그렸고 그 다음에 PB1B를 지나는 원을 그려서 그 원 두 개의 교점이 바로 O다라고 찾아가는 것이 되는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수수께끼로 내면요. 한번 머리로 생각하면 그 점이 존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항상 존재하겠구나, 그게. 항상 존재하긴 하겠는데 그걸 어떻게 찾지? 바로 이런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서두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것은 이 그림은 너무 이제 똑바로 그려져 가지고 마치 요 A, B에 있어서 요렇게 마치 X축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아니고 A, B 위에 있는 임의의 점에서 CI, DI가 2등분 되도록 그러니까 요렇게 그었을 때 요게 중심이니까요. 요거의 수직이 되도록 요렇게 그어보면 여기가 CK, 요가 DK가 되도록 하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쭉 연결 접선을 긋고 여기서 접선을 그으면 얘가 이제 PK가 되겠죠. 그럴 때 요 IK 그러니까 이것이 막 변하면서 점자가 변하면서 P1부터 1991이 아니라 190만까지 가도 이것이 한 정점까지 거리 이런 것들이 다시 바꿔 말하면 어떤 원의 둘레에 그런 점들이 놓이게 된다. 그 원을 찾아봐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그림을 그리고 선생님 시작해 볼게요. 요렇게 그림을 요렇게 그려보면 A, B를 요렇게 그어볼게요. 그리고 선생님은 요 그림하고 조금 삐뚤어지게 여기다 점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래서 O, 그리고 요거를 MI. 그러니까 요거의 수직이 되게끔 요렇게 그려야만 여러분 2등분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CI, DI. 마치 너무 똑바로 돼 있어서 선생님이 좀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직 긋고, 직선을 긋고, 여기다 접선을 긋고, 접선을 그어서 생긴 이 PI가 있다. 여기 점이 B고, 이 점이 A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점 말고, 요 점 이러면서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면, 이때 이 P가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그때 이 P가 아무리 돌아다녀도 우리가 특정한 그런 원을 하나 그려놓으면 그 원의 둘레에 있어 그 특정한 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된다 이런 것이죠. 그래요. 그래 보니까 여러분 선을 이렇게 그어보면 당연히 이건 직각입니다. 요것도요 여러분 당연히 직각이 되겠죠. 따라서 요 두 개의 합이 180도. 그러니까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원에서 충분히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좀 뭐 가끔 헷갈리기도 하겠지만 A, B, C, D 이러면 A, B는 C, D다 이렇게 생기죠. A분의 C는 D분의 B다. A분의 C는 D분의 B다. 이렇게 하니까 여기 이제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보면 CIMI 곱하기 MIDI. 예. CIMI 곱하기 MIDI.
MIDI 요거 곱하기 요거는 OMI 곱하기 MIPI입니다. MIPI입니다. 이건 뭐 노란 원 안에 있으니까. 그런데요. 요 놈은 요 원래 원에서 보면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것 곱하기 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AMI 곱하기 BMI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는이라는 다리가 있어서 요것과 요것이 같은 것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구나. 여러분 보세요. 요 빨간 길이 곱하기 빨간 길이가 요 초록색 길이 곱하기 요 초록색이 된답니다. 우리는 O와 B와 A는 확정되어 있는 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PI는 막 돌아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O와 A와 P를 지나게끔 원을 그리면 요 삼각형이 내접되게 원을 그리면 특정한 원을 그릴 수가 있죠. PI는 이 초록색 원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OBA 일정한 값 정해져 있는 점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 다리가 있어서 요놈과 요놈이 같다. 따라서 증명이 완료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일정한 값에 대한 문제 우리가 좀 열심히 풀어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할 텐데 오히려 여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왔기 때문에 연습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뭐 마지막 문제 하나 정도가 여러분들이 조금 골치 아프면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쉬운 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